결국 이제 우리한테 남아 있는 시장의 모멘텀은 미국장 오르는 거 말고는 지금 특별한 우리한테 호재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휴가철 전후에서 오르는 걸 서머 랠리라고 합니다. 여름에 이때 주가가 반짝 올라가는 건데 최근에 코스피 지수는 계속 달렸죠. 봄부터. 관세나 세법 개정안 같은 국내외 변수로 그런데 최근에는 횡보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8, 9, 10월에는 조정 보이는 양상이 좀 있대요. 미국도 다르지는 않다고 하는데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간 미국 증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국내장은 어떻게 될지 요거 어떻게 조정해서 가져가면 좋을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우리 한여름에 볕이 쨍쨍할 때 만났는데 볕이 약간 덜 쨍쨍할까 말까 하는 때 다시 만났네요. 그 사이에 좀 살 것 같습니다. 그 좀 살 것 같은데 주가가 기세가 좀 누그러졌어요. 그때 지난번에 뵀을 때는 코스피 가슴이 웅장했는데 지금은 약간 겸손해졌단 말이에요. 기세가. 요 서머랠리 요 관련해서 일단 미국장부터 볼게요. 미국장에서는 요 조정 좀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박사님 의견 어떠세요? 예, 저도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다와 쉴 것 같다 이거 조금 다르잖아요. 예, 다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더 갈 것 같은. 미국장 더 간다. 예. 일단 좀 레버리지 투자가 다시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예, 그 4월에 제가 와서 빚내서 투자. 예, 그 3월, 4월에 제가 미국 증시가 좀 걱정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그 B2가 좀 늘고 있는 게 좀 걱정스럽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4월에 한 달간 바로 1천억 달러가 허공으로 증발하면서 연쇄적인 이제 그 반대 매매를 당하면서 예, 그 시장이 붕괴됐잖아요. 그랬는데 또 그 사이에 또 다시 그보다 더 늘었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이게 늘어날 때는 근데 당장은 굉장히 주식시장이 좋거든요. B2가 막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중이다. 그 마음이 약간 드릉드릉할 수 있잖아요. 너무 지수가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나 지금 이럴 때 맞나? 나 지금 회사에서 지금 일만 할 때가 맞나? 투자 안 하고 나 너무 게으른가? 이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장 조금 있다가 더 소상히 알아보고 국내장은 어때요? 국내장은 진짜 랠리도 이런 랠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국내장은 8월 들어서 좀 주춤한 것 같은데 어떨까요 앞으로? 예, 이건 뭐 국내 요인이니까. 국내 요인. 네, 뭐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양도세 기준이지만 법인세 인상에다가 금융기관들 교육세 인상 여기에다가 배당 분리 과세가 거의 허울 뿐인 것. 이 네 가지 제도 변화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역시나 우리가 기대가 너무 컸구나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우리한테 남아 있는 시장의 모멘텀은 미국장 오르는 거 말고는 지금 특별한 우리한테 호재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이게 선후 관계가 있는 건 알겠는데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좀 더 분석해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새신을 싣고 폴짝 뛰었던 것만 같은 코스피가 모래주머니 착착 차고 왔는데 양쪽에 찬 거 그러면은 전부 다 그 대주주 기준 강화한 거 그거예요? 에다가 배당 분리 과세도 허울 뿐이고요. 예, 그 세율이 생각만큼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 또 있고 이제 분리 과세되는 대상 종목이 그 우리가 이제 100원을 벌었을 때 배당을 얼마 해주냐 이게 이제 배당 성향인데 한국이 25원 정도 해줍니다. 세계 최저고요. 예, 뭐 압도적인 세계 최저고 우리가 한 25% 되는군요. 예, 우리나라 옆에 이제 터키랑 러시아가 있죠. 그래서 그냥 뭐 세계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정도인데 배당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40% 이상이요? 네, 그리고 25% 이상이면서 3년 연속 5% 이상 배당을 인상하는. 와, 기준이 까다롭군요. 예, 뭐 그냥 그렇게 감면해주기 싫대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것도 굉장히 악재지만 사실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조정한 것 자체는 거의 정말 제가 이런 이야기 참 하기 싫습니다만 그 세금도 못 거두면서 시장만 박살내는 최악의 조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이상한 나라인 게 2000년 1월 그러니까 DJ 정부 때 그 지분율이 3% 이상이거나 네. 100억 이상을 보유해야 대주주로 인정을 하던 나라입니다. 아, 그때 기준으로 100억 원.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나라 1인 국민 소득이 1만 달러 막 회복하던 시점인데 지금 4만 불 가깝잖아요. 그러면 400억이 맞죠. 근데 10억을 내리겠다. 굉장히 강화됐네요. 예, 강화된 거고 이 강화된 게 또 세금을 걷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게 왜요? 이게 대상이 많아지면 세금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 연말에 다 팔 테니까. 빠져나간다. 예, 그래서 2023년 실제로 이제 50억으로 올렸을 때 10억 기존 10억에서 50억으로 올렸을 때도 한 3조 정도 팔았어요. 왜 팔았냐? 그때가 주식시장이 붕괴된 해입니다. 2023년 말에 2,300 깨지던 시절이거든요.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나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도 그렇게 팔더라.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1000포인트 올랐는데 다들 이제 신나게 팔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파는 게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12월 결산법인이죠. 자, 그렇다면 12월 결산법인인데 12월 말에 세금 내기 싫어서 팔아서 1월 초에 사요. 자, 그러면 의결권이 있습니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소액 주주들은 분산돼 있고 대주주님은 관계사들까지 해서 내부 지분율 한 40%씩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주들이 이거 이렇게 돈도 잘 벌면서 배당도 안 주고 자사주 매입한 건 이거는 주가 오르면 팔아버리고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세요 하면서 감사를 임명하거나 또는 회계장부를 열람하거나 주주 제한을 하려면 3에서 5% 정도의 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억만 넘으면 대주주예요. 그러고 다 팔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제일 이익을 보는가? 자, 우리가 그 추리 만화들 이런 데서 나오죠. 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범인은 누굽니까? 제일 이익을 보는 자죠. 그럼 누가 지금 이 제도에서 제일 이익을 보는가? 자, 세금 당국 다 팔 테니까 넌 왜? 개미 투자자 큰 손님들이 슈퍼개미가 다 팔 테니까 주가 폭락해서 나빠요. 주식 가격 폭락하면 센티멘트도 나빠지고 주식시장도 안 좋고 경제도 안 좋으니까 이거 국민 경제도 나빠요. 네. 그럼 누가 좋죠? 그렇죠. 자신들을 견제할 슈퍼개미가 실종된 전횡을 휘두르고 계시는 뭔가 찝찝한 게 많은 분들이 제일 좋으시겠죠.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정부 정책의 취지는 대주주를 견제하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그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나 CLSA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 이거 저도 고민이 국내 좀... 증권사 있을 때 이런 네. 제목을 썼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죠. 근데 솔직히 박사님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그렇게 시원한 제목 안 달잖아요. 왜냐하면 이 보고서에 돈을 못 받아요. 이게 그렇죠. 공매도 보고서를 시원하게 써야 사실 돈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매도 보고서 쓰면 이제 죄인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차후에 기관이 기업하고 비즈니스하기 어려워지니까 뭐 여러 가지. 또 IPO가 제일 큰 돈이 되거든요. 그렇죠. 뭐 LG CNS부터 K뱅크에 올해 뭐 달바에 줄줄이 지금 계속 어마어마한 주식 공급 물량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기업들하고 이렇게 척을 질 필요가 없죠.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 보고서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또는 뭐 골드만이나 시티나 CLSA처럼 이런 제목을 쓸 수가 없죠. 여기는 이제 뭘로 또 돈을 버냐 하면 시간외에 블록딜이라는 걸 네. 또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자기들의 고객님들한테 우리 국내 대주주가 주식 물량 처분하고 싶을 때 이걸 또 매칭시켜주는 능력들이 있어서 여기는 그렇죠. 그래도 되거든요. 증권 맞선 시스템. 너무 부럽습니다. 네, 그런 게 있는데 여하간 여당에서도 이런저런 움직임이 있어요. 어제 사실은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긴급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게 정청래 당대표가 함구령 내린 이후에 정작 이 토론회를
주선했던 의원들은 참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서면으로 축사만 했는데 그리고 여당 안에서 이제 양도세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회의를 해보자면서 아마 내일 모레 이렇게 쭉 논의를 좀 이어갈 모양입니다. 요거 어떻게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 원복이 되거나 좀 중립적인 지점을 찾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뭐 30억 하겠죠. 30억 하면은 조금 나아집니까? 뭐 예, 우리가 5,000포인트 공약이 선거용이었다라는 걸 다 알았으니 뭐 진심이 있었을 텐데. 이게 뭐 1g은 있었겠죠. 그래서 궁금해요.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코스피 지수 5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취재 결과로는 정부는 정말 코스피 5천에 진심이거든요. 요거 대표님 그럼 이렇게 앞뒤가 서로 좀 부딪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금투세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금투세를 회복한다. 네. 그 아이디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작년 연말에 금투세를 폐지했는데 이렇게 할 거라면 금투세가 낫습니다. 왜 그렇죠? 예, 일단 금투세에 5천만 원까지 공제해줬고요.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했고요. 더 나가서 거기다가 하나만 더 넣으면 되죠.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비슷한 걸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세율 자체를 이렇게 특정 시기로 맞추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한 해 동안 벌었던 거 다 취합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전산 강국이니까 네.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세금 걷기 쉬운 나라니까 괜히 12월 말 이런 그 속이 보이는 음험한 일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득을 보는가를 질문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고 해봐야 돈도 안 되는데 세금도 안 거치는데 왜 이러나? 결국 누가 뒤에 있다. 누가 컨설팅 해줬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금투세입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깎아준다든가. 굉장히 좋은 방법들 되게 네. 많고 장기 투자자의 기반들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리고 법인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많이 주는 회사는 법인세 깎아주면 되죠.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게 기존의 코스피 지수하고 뭐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좀 더 경청해 보겠다는 건데 그러면 당분간 지금 3,200선에서 횡보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가 3,500, 4,000 이렇게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해외밖에 없는. 해외 미국장 날아간다 하면 우리도 같이 갑니까?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4월 9일 이후에 1,000포인트가 오른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미국이 상호관세 8월 1일까지 유예 그리고 한국이 또 받아보니까 일본 지금 난리 났는데 그래도 한국은 매를 피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정상회담 해봐야 실제 계산서를 받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25일쯤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뭐 그 전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양반은 모든 게 자기한테 맞춰줘야 되니까 날짜는 포기하고요. 네. 아무튼 뭐 정상회담은 곧 열릴 텐데 이제 그때 주한 미군이랑 환율 이 두 가지 테이블에 안 올라간 걸 올리겠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나 큰 걸 뒤집어 쓸지는 걱정스러우니까 그는 호재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니까 그래서 이런 그 미국장 오른 게 최고 절반이었고 나머지 절반이 5,000포인트 만들겠다. 이거 아니었냐 저는 생각하고 특히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만발했을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랬는데 일단 5,000포인트의 꿈은 이제 많이 퇴색됐으니까. 물론 저는 그 잘못했습니다. 수정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이렇게 반갑게 시장 전망을 수정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어져 있는 정보만 놓고 보면 저는 굉장히 이제 비관적이니까 특히 10억으로 돌린 거는 무슨 생각인지를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엉망이니까 다음에 요거는 제약하고 보면 결국 5천 뭐 이거는 모르겠고 미국장 아까 이야기했던 레버리지 덕분에 또 미국 9월에 금리 인하 기대 이런 걸로 가면서 뭐 S&P 500 7천 넘어 8천을 간다 그러면 우리도 역사상 최고치 정도는 가뿐하게 넘지 않겠나 정도. 그러나 이제 탄력은 둔화되니 저도 시티나 CLSA처럼 중립 정도로 한국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전에는 비중 확대 의견이었지만
이제 저도 바꿨습니다. 이제는 조심하자. 근데 삼성전자가 아주 오랜만에 시스템 반도체가 좀 살아날 것 같고 파운드리 오랜만에 대규모 수주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애플도 이거 봐봐. 삼성 미국에 공장 돌리니까 애플 일감 우리가 갖다 주잖아. 이게 약간 트럼프 행정부에 보이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삼성전자가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박사님. 지금 혹시 그 전체적으로 운용하시는 자금에서 포트폴리오 반도체 쪽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계신가요? 중립입니다. 중립. 여기서 더 확 가긴 어렵다. 일단 뭐 그냥 아주 솔직한 마음 말씀을 그냥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번 수준은 돈 버는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죠? 네, 왜 그러냐면요. 러닝 커브라는 걸 저희들은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아기들을 처음에 학원을 보내면 처음에 성적이 오르다가 뒤에 가면서 점점 성적이 안 오르죠. 그리고 이제 왜 그래요? 그거 진짜 궁금한데. 예, 그래서 네. 이제 학원을 안 다니거나 과외를 안 다니거나 학교를 안 다니던 친구가 처음에 학업을 하고 눈높이 교육을 받으면 순식간에 성적이 오르지만 이제 어느 정도 레벨, 특히 평균 성적 레벨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1등 올리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되는 현상을 러닝 커브라고 부릅니다. 너무 전교 1, 2등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2등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1등인 TSMC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사실은 몇 년 뒤처진 것 같아요. 지난 한 5년 사이에 점유율 격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질 줄은 이제 우리가 아무도 몰랐죠. 이렇게까지 이제 몰락하다가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는 건 호재지만 아마 돈 벌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 그러니까 이제 수지 타산 검토하지 않고 받았다. 그리고 수율 맞추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왜냐하면 공장을 다 가동을 못했으니까 점유율 보면 알죠. 공장을 가동 못하다가 공장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물량을 받았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굉장히 트러블이 많습니다. 수율을 못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제 그러다가 몇 년 지나야 이게 수율을 잡고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퀄컴 놓쳤던 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공장을 못 돌리다 돌리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좋아지겠죠. 그러나 올해 이익이나 내년 이익에는 오히려 별로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호재지 당장 주식시장에 좋으냐. 이럴 때 이제 저희들이 좋아하는 미국의 작가 켄 피셔라는 필립 피셔의 아들이죠. 이 양반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 게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은 눈은 18개월이 맥스다. 우리 네, 그렇게 오래 못 기다려? 우리는 몇 년 뒤에 거를 보고 투자한다. 그건 이제 그 스토리텔링에 불과하고 시장의 참가자들이 이 주식을 사서 언제까지 보유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적어도 기관 투자자들은 1년 반 안에 승부가 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호재고 더 나가서 우리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주주에 대해서 제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상도 하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계속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지만 이게 이제 시장을 넘어서서 주도주가 되고 날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니 그렇게까지 너무 기대가 크면 이게 또 실적 나올 때 점점점 하는 거죠. 시무룩해졌어요, 갑자기. 아니 좋은 뉴스예요. 좋은 뉴스인데. 네. 저희 그래요. 입장에서 지금 너무 헛물 켜면 안 된다. 김칫국 한 사발 드링킹하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국내장이 힘들 때 미국의 힘으로 살짝 업혀갈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아메리카 증시가 꼭지에서 좀 조정받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박사님 보시기에는 아까 아니다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간다면 언제까지 갈까요? 일단 잭슨홀 컨퍼런스가 다음 주고요. 파월 의장님 물러나시는 입장에서 센소리 하면 이제 조정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이분 유한 분이어서. 진짜요? 그때 2021년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일시적 인플레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생을 좀 하셨지만 굉장히 시장이 친화적인 분이고 또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소리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지 절대 시장을 망가뜨리고자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은 아니지 않나 생각해서 일단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은 이제 한 9월 정도 좀 약간 이제 찬바람, 시원한 바람 불 때쯤 되면 좀 시장이 아까 너무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켰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그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차익 실현 매물을 걱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서비스 지수에서 네. 체감 물가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올랐더라고요. 예, 그게 69.9. 이게 네. 뭔 말이냐면 100명한테 지난달보다 이번 달 제품 가격을 인상했어요, 인하했어요 물었더니 70명이 올렸어요. 라고. 근데 이게 서비스가 왜 무섭냐 하면 여기 리테일 소매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플레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더 나가서 2분기 비농업 부문 단위 노동 비용이 나왔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어떤 직원한테 연봉 5천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봉 5천만 원을 주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이 친구가 생산성 저희 회사에 돈을 벌어주고 매출을 올리는데 6천만 원을 기여했다. 이러면 이 친구한테 준 돈은 이익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1억이다 그러면 연봉을 인상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나온 생산성 대비해서 임금 상승률을 봤더니 임금 올라간 속도보다 생산성의 향상 속도가 크게 내려가서 예, 그래서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인건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를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는 체감 인건비가 무려 1.6%포인트나 올랐다. 그러면 해고하겠다 이런 결심하는 회사가 더 늘어날 수 그게 있겠네요. 바로 7월 고용보고서의 부진 원인을 뒤늦게 2분기 생산성 데이터가 보여준 거 아니냐. 네. 결국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가 나올 때는 금리 인하 말고는 사람들이 기댈 데가 없어서 그래서 호재가 당장 나오고 나면 9월에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그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뒤에 좀 조정받으면서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동 여하에 따라서 인플레가 더 가속화되냐 아니면 진정되냐 네. 이런 게 이제 또 연말장을 좌우하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항상 그 마지막에 찾아오는 가르마 타는 타임이 있잖아요. 미국장과 한국장 2대8, 5대5, 6대4 어떤 가르마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지금은 이제 미국장이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2대8로 가요? 저는 9대1? 뭐 7대3 정도까지는 7대3. 봐야 되지 않나. 네, 작년 말부터 계속 한국장이 좋다고 외친 사람이었지만 이제 좀 균형을 다시 전 세계 시가총액 70%를 차지하는 미국을 비우고 가기는 좀 무섭다. 뭐 어떻게 버블이 나도 미국이 더 가지 않겠고 또 미국이 더 조정이 오더라도 마음 편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팔란티어, 엔비디아 이런 거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인공지능? 저는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돈이 이렇게까지 들어올 때 몇 달 뒤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랑이 당분간 월말까지는 변치 않겠네요. 일단 7월 달 네. 통계 보고 되게 놀랐고 이 기세면 8월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당분간 한 월말 다음 달 초까지는 이 사랑 유지된다고 하는데 중간에 또 질문 드려야겠네요. 지금까지 프레젠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